동영상 고급반 수업을 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2020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동영상 수업도 오늘로써 마지막 수업으로 올해의 수업이 끝납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준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과제물 중에서 문법을 간추려 복습해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첫 번째, 온라인 공간에서도에서 나온 문법. 두 번째, 내 물건은 어디에. 세 번째, 열이 나고 목이 부으면. 이 세 단원에 나온 문법을 정리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리을 텐데입니다.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을 넣고, 받침이 없으면 리을을 넣고 텐데를 쓰면 되겠습니다. 텐데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추측함을 나타낸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텐데를 사용합니다. 내일까지 이 일을 다 끝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측했을 때에 끝내야겠다라는 텐데를 사용해서 걱정을 미리 방기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 텐데 몇몇 사람이 온라인 공간에서 예의를 안 지키네요. 추측이죠,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기다리실 텐데 연락 안 드리니? 자, 부모님이 기다리실 거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럴 때에 텐데를 사용합니다. 좀 늦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을 텐데, 그래서 먹다 먹을 텐데, 좋다 좋을 텐데.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때는 리을 텐데를 바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다 갈 텐데, 바쁘다. 자, 바쁘다의 리을이 없어지고 바로 리을을 넣었죠. 그래서 바쁠 텐데, 살 텐데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리을 텐데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두 문장을 어울려서 텐데를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잘 봐야 하다.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텐데를 사용할까요? 네, 이번 시험은 잘 봐야 할 텐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다.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자, 이 두 문장을 합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잠이 안 와서 걱정이에요. 지은이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다. 같이 안 가나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은이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할 텐데 같이 안 가나요? 자, 싶어 하다를 싶어 할 텐데 이렇게 바꾼 겁니다. 선생님도 아시다.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요 아시다를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꿀까요? 알다입니다. 알다 원형은 선생님도 아실 텐데 아무 말씀 안 하시네요. 많이 바쁘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친절한 의사 선생님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은 어떠냐 하면 음식이 뜨거울 텐데 그러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뜨거울 텐데 확실하게 뜨겁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추측이니까 뜨거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의 제안은 조심해서 드세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텐데를 넣어서 상황과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그림을 볼 때 피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어떤 제안을 해야 될까요? 쉬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가 많이 밀리는 상황 같아요. 자, 상황은 길이 많이 막힐 텐데, 막히다, 막히다에서 히는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을 넣어서 리을 텐데. 그럼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을 타세요. 추울 텐데 눈이 많이 내리니까 춥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눈이 올 텐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자, 병이 난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은 많이 아프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추측할 수 있어요. 아플 텐데 아니면 감기에 걸렸을 텐데. 요즘 계속 감기 또 아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환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어떤 제안을 할까요? 쉬세요. 좀 쉬면 나아지겠죠. 또는 약을 드세요. 짐이 무거워 보여요. 가방이 무거울 텐데 어떻게 제안을 할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이번 그림은 배를 만지고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때에 배와 연결되는 어떤 걸까요? 예, 배가 고플 텐데네요. 이럴 때는 어떤 제안을 하면 좋겠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자, 또 다른 문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더라라는 거예요. 자, 지금 더라의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이 읽지 않고 예문만 읽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은 뒤 슬라이드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지갑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더라. 주말에 시청 근처 쇼핑센터에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친구 또는 친한 사람에게 말할 때 더라라고 사용합니다.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어? 책 가져왔으면 나도 같이 읽자. 아니, 못 빌렸어.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벌써 빌려갔더라. 예, 이럴 때에 더라를 사용합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보다 아랫사람 또는 친구 등과 같이 친한 사람과 말할 때 사용한다. 더라. 수빈과 영수의 대화에서 더라가 사용됩니다. 영수야, 유진이 아빠가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 자, 영수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수빈이가 대신 유진이 아빠가 세계 일주를 떠난다는 상황을 전해주는 거죠. 그럴 때 친구한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혼자 떠나는 여행인데 괜찮을까? 두 번째는 직접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에게 전하는 거죠. 자, 어떻게 전할까요? 지난 추석 연휴에 온라인 체험 활동에 참여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더라. 자, 상대방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럴 때에 더라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직접 경험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자, 이것은 두 번째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실에 대해서 감탄, 놀라거나 너무 느끼는 그런 것을 할 때도 사용한다. 어떤 걸까요? 영수가 먼저 말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온라인 체험 활동에 참여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게 많더라. 자, 이 전 슬라이드에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기만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답에 감탄하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나도 친구한테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재미있더라. 재미있다는 상황을 또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엔 더라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냉면이 맛있네. 자, 맛있는 냉면을
이제 친구에게 소개하는 거죠. 냉면이 맛있더라. 그러니까 나도 냉면 좋아해. 자,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전할까요? 지갑이 없더라. 샅샅이 찾아봤어?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조씨가 스케이트를 잘 타네. 조씨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모습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조씨가 스케이트를 잘 타더라. 그러니까 그래, 조씨는 운동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네. 자, 차가 부닥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에 교통사고가 났더라. 큰일 났었구나.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 우체국이 문을 닫았어라는 얘기를 전할 때에 자, 친구에게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제 우체국이 문을 닫았더라. 그럼 오늘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문법입니다. 채로. 채로는 어떤 행동을 한 그 상태 그대로 있음,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채로라는 말을 합니다. 롤은 쓰든지 또 쓰지 않든지 뜻의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알렉스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자,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잠을 자고 있지만은 먼저 행동, 의자에 앉은 그 상태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수빈이는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세수를 해요. 자, 세수를 했지만 결국은 앞에 있는 콘택트 렌즈를 낀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에어컨을 켜놓은 채로 잠이 들었었거든요. 자, 잠을 들었는데 그 전의 상황은 뭡니까? 에어컨을 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은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받침이 있으면 당연 은을 넣죠. 은채로. 그래서 앉다가 앉은 채로.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바로 니은을 넣거나 아니면 리을이 떨어져 나가고 니은을 넣은 상태. 그러니까 쓰다, 쓴 채로, 만들다가 되겠죠. 만든 채로, 모르다, 모르는 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채로를 사용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유진이는 눈을 감았어요. 자, 음악을 들었어요. 자, 채로를 중간에 넣어서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어요. 눈을 감다라는 원형에서 감은 채로 바뀌었죠. 아, 신발을 신었어요.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자, 신었어요가 아마 바뀌어질 겁니다. 어떻게요?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빈이는 깁스를 했어요. 학교에 갔어요. 자, 그림을 보니까 깁스를 한 상태에서 학교를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요. 자, 깁스를 하다겠죠. 예, 과거형으로 하지 않죠. 우리가 말을 바꿀 때는. 그러니까 깁스를 하다가 어떻게 바뀔까요? 수빈이는 깁스를 한 채로 학교에 갔어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보호 장비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다. 자,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몸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호 장비를 했어요. 하다로 또 바뀔 수 있겠어요. 보호 장비를 한 채로 자전거를 탔어요. 방에 불을 켜 놓았어요. 자,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 화난 걸 보니까 불을 켜놓은 상태 같아요. 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방에 불을 켜놓은 채로 노타에서 바뀌어서 놓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자, 또 다른 문법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예고한 대로
오늘은 문법의 복습이 되기 때문에 간간히 문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잖아요랍니다. 잖아 하게 되면은 친구 사이에 반말을 하는 경우, 또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에는 잖아 하면 되겠고, 잖아는 요자를 붙이게 되면은 조금 존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자, 너도 알지요? 나도 알아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아니면 상대가 모르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때 잖아요를 사용합니다. 진수는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볶음밥이 매워 보이는데 참 잘 먹네. 내가 매운 거 좋아하잖아. 자, 너 몰랐어? 내가 매운 거 좋아하는 줄?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잖아요를 넣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식당에 지금 줄이 많이 서 있네요. 아마 맛집인가 봐요. 이 식당은 손님이 많네. 유명하니까 사람이 많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잖아요로 바꿀까요? 네, 유명하다를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휴일인데 놀러 안 가세요?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요즘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집에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집에 있을 때도 난 좋아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겠습니다. 휴일인데 놀러 안 가세요? 제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좋아하다가 바뀌어지겠죠. 좋아하잖아요. 몰랐어요. 너 저 정말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서 들으면은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느끼면서도 그렇군요. 라고 같이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네. 시험 기간이다. 요즘 우리 학생들도 지금 시험 기간이죠.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자, 그동안에 너무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는데, 이번 주에 시험을 보면서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잖아요.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계속 석 주 동안 녹음하면서 목소리 때문에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 감기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환절기다. 환절기잖아요. 예, 계절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는 몸의 상태가 변화에 빨리 적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2020학년도 고급반 수업은 이제 오늘로써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로 6개월 동안 동영상으로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렸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 나라 혹은 뭐 다른 학교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 배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그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고 대신 여러 사람들, 또 브라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영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앞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리 한글학교의 그 영상을 지금까지도 시청을 하셨으면 계속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동영상 수업으로 고급반 수업을 하는 학습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